조폭이 할머니 뺨을 툭툭 치며 비웃었다. 할망구, 그 시대는 끝났어요. 피투성이 손자와 찢어진 신부 드레스를 본 순간 이해숙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천천히 일어서며 구두를 벗고 곧게 선 그녀.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내 이름은 이해숙, 707부대 최초 여성 장군입니다. 웨딩홀 공기가 얼어붙었다. 전설의 강철 장군이 깨어난 것이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해숙 할머니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정색 정장을 꺼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옷을 입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죠.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모습은 마치 옛날 군복을 입던 그때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손자 준호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28살의 준호는 오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숙은 손자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어엿한 남자가 되어 가정을 꾸리게 되었네요. 응, 할머니도 준비 다 했다. 우리 준호 신랑 참 잘생겼구나. 이해숙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할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둘이서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길, 이해숙의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걱정, 그리고 세월에 대한 감회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꽃장식과 함께 많은 하객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웨딩홀 특유의 달콤한 향기와 함께 축하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이해숙은 준호와 함께 들어서자마자 여러 친척들과 지인들이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머, 이해숙 선생님 아니세요? 한 중년 여성이 반가운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준호 어머니 친구 박미경이에요. 아, 미경 씨. 그럼요, 기억하죠. 오랜만이네요. 이해숙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해숙의 귀에는 다른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속삭이는 사람들의 대화였죠. 저분이 그 유명한 이해숙 장군님이야. 정말? 진짜 707부대 첫 여성 장군이셨던 분? 맞아.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별을 단 분이라고 하더라고. 와, 그런 분이 계셨구나. 지금 보니까 그냥 평범한 할머니 같은데. 평범하긴 젊었을 때는 정말 무서운 분이었다는데. 적들이 이해숙 장군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고 하던데. 이해숙은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소리들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손자 준호와 예쁜 신부 소영이니까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준호가 앞자리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앉은 친척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준호 아버지의 형인 큰아들 명수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늘 멋있으세요. 이해숙은 큰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만 왠지 모를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이 시작되자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신부 소영이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영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예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 어린 신부가 자신의 손자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뭉클해졌거든요. 준호와 소영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 그리고 주례사의 따뜻한 말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예숙은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이 평생 행복하기를,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아픔들은 절대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혼 서약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신랑 박준호 씨, 평생 신부를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서약하십니까?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서약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이예숙은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소영의 어머니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눈물을 훔치고 계셨고 친척들은 서로 속삭이며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웨딩홀 뒤편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찬바람이 홀 안으로 들어왔죠.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총 7명 정도 되어 보였는데 모두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주례사도 말을 멈추고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죠. 하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야? 왜 갑자기 들어온 거지? 뭔가 이상한데. 검은 양복 남자들의 선두에 서 있던 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자가 웨딩홀 한복판에 서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식 참 보기 좋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신부 측 가족분들께 할 말이 있습니다. 소영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시길래 남의 결혼식에 이렇게 들이닥치십니까? 누구냐고요?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태식 씨, 기억 안 나세요? 10년 전에 우리 형님한테 빌린 돈 말입니다. 소영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이예숙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그녀의 눈에는 이들의 정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었죠. 그건 이미 다 갚았습니다. 소영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갚았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이자까지 계산하면 10억은 좋게 될 텐데요.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하고 갑시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서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신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하지만 조폭들 중 한 명이 그런 사람들을 노려보며 손짓을 하자 모두들 움찔하며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소영이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준호야, 위험해. 아니야, 내가 나서야 해. 우리 결혼식인데 이럴 수는 없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준호를 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야, 새신랑.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준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제 결혼식장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러자 조폭 부하 중 한 명이 준호에게 다가가더니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준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소영이 준호야 하며 달려갔습니다. 이예숙은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아직 일어서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말이죠. 조폭 두목이 소영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김태식 씨, 우리가 참을성이 많아서 그동안 기다려준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입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웨딩홀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 순식간에 공포 영화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았죠. 하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고, 신랑 신부는 겁에 질린 채 서로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때 조폭 두목의 시선이 이예숙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예숙을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아마 평범한 할머니 정도로 생각했나 봅니다. 그는 천천히 이예숙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조폭 두목이 이예숙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주변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웨딩홀 바닥에 무겁게 울려 퍼졌죠. 이예숙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할머니가 조용히 손자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할머니, 조폭 두목이 이예숙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손자 결혼식 구경하러 오셨나 보네요. 이예숙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화목한 가족 모임 말이죠. 조폭 두목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계시죠? 빚은 갚아야 하는 거고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라고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하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 쪽으로 향하려 했지만 조폭 부하들이 문 근처에 서 있어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쪽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조폭 부하 중 한 명이 준호의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야, 새신랑.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조폭 두목은 이예숙의 바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듣고 계세요? 이예숙의 어깨가 살짝 움직였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서 멀리 있는 신랑 신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참 소문 들었는데 할머니가 옛날에 군대에서 꽤 잘 나가셨다면서요? 조폭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장군이었다던가. 하하. 그의 웃음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따라서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죠. 하객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조폭 두목이 이예숙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주먹이 법이고 힘이 정의인 시대라고요. 할망구가 아무리 옛날에 잘 나갔어도 지금은 그냥 늙은이일 뿐이에요. 이예숙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죠. 그녀는 그저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을 뿐입니다. 할머니, 대답 좀 해보세요. 귀가 안 들리세요? 조폭 두목이 더 크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예숙의 턱을 손으로 들어 올리며 자신을 보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할머니.
그 순간 이예숙과 조폭 두목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예숙의 눈빛이 전혀 일반적인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깊은 바다 같았고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무언가가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폭 두목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건방진 웃음을 지었습니다. 뭐야, 무서운 눈빛이네요. 하지만 할머니, 눈빛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영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오늘은 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조폭 두목이 소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무슨 빚부터 갚고 결혼식을 해야죠. 준호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정말로 그만하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조폭들이 일제히 웃어댔습니다.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합법적인 채권 추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예숙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때의 기억,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말이죠. 조폭 두목이 다시 이예숙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할머니,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곧 끝날 테니까. 우리도 할머니 같은 노인네한테는 관심 없어요. 그는 이예숙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소영 아버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정리해 봅시다. 10억이면 10억, 오늘 여기서 해결하고 갑시다. 하객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었죠. 평화로웠던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예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한 번 더 내쉬었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가장 행복한 날을 이렇게 망쳐버리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소영 아버지에게 다가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김태식 씨,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소영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제 딸 결혼식이에요. 딸 결혼식이라고요?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해야죠. 조폭 두목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좋은 날에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정리하는 게 더 확실하거든요. 그때 소영이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바람에 날리며 마치 천사 같은 모습이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소영아, 물러서 있어. 소영 아버지가 딸을 뒤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폭 두목은 그런 부녀의 모습을 보며 더욱 비웃었습니다. 참 보기 좋은 부녀간의 정이네요. 하지만 정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그가 손짓하자 조폭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두 명은 소영 아버지를 양쪽에서 붙잡았고 나머지들은 하객들을 위협하며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준호가 소영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영아, 내 뒤로 와. 준호야. 소영이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폭 부하 중 한 명이 준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새신랑? 부하가 준호의 가슴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준호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건드리지 마. 분노에 찬 준호가 조폭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었고 상대는 날카로운 폭력에 익숙한 조폭이었죠. 준호의 주먹은 쉽게 막혔고 대신
조폭의 주먹이 준호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으악! 준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 가장자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준호야. 소영이 울부짖으며 쓰러진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얀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리며 더러워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소리와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미친놈들아.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해? 누가 경찰 좀 불러. 하지만 조폭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하객들을 노려보자 모두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공포가 웨딩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죠. 조폭 두목이 쓰러진 준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새신랑이 너무 성급하네요.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 않을 텐데. 소영이 준호를 부축하려 했지만 조폭 부하 중 한 명이 소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야, 신부. 너도 가만히 있어. 놓아요. 소영이 소리치며 팔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폭의 힘이 너무 셌죠. 그 과정에서 소영의 드레스 소매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찌익. 하얀 레이스가 찢어지며 소영의 팔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아! 소영이 아픔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조폭이 소영을 더 거칠게 끌어당기면서 소영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소영의 무릎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 피가 하얀 드레스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소영아. 준호가 피투성이 얼굴로 일어나 소영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폭이 그를 또다시 밀어냈고 준호는 테이블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웨딩홀은 이제 완전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장식은 엉망이 되었고 하얀 테이블 보에는 피가 점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영의 드레스도 찢어지고 피로 얼룩져서 처참한 모습이었죠.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보이는 할머니는 하느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라며 기도하고 있었고 젊은 친척들은 분노에 차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피로 얼룩진 소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분위기 파악이 됐을 거예요. 김태식 씨, 이제 정말로 결정하세요. 돈을 낼 건지 아니면 딸이 더 다칠 때까지 기다릴 건지. 소영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 주세요. 돈은 마련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한 달? 조폭 두목이 웃었습니다. 농담하시네요. 오늘, 지금 당장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해숙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자 준호가 피투성이로 쓰러진 모습, 예쁜 신부 소영의 드레스가 피로 얼룩진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75년간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해숙의 두 손이 서서히 주먹으로 쥐어졌고 그녀의 등이 조금씩 곧게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강철 장군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해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의 공기가 바뀌었죠.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곧게 펴졌고 흐릿했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조폭들은 처음에는 할머니가 일어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무서워서 도망가려는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해숙의 걸음걸이를 보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확신에 찬 군인의 걸음걸이였거든요. 할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조폭 부하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섭다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이예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신발을 벗기 시작했죠. 검은색 구두를 하나씩 벗어내는 모습이 마치 전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소영이 바닥에 앉은 채로 이예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예숙이 소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소영아. 이제 할머니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전장에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던 그때의 목소리 같았죠. 조폭 두목이 이예숙의 변화를 감지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했잖아요. 이예숙이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내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요. 누구긴 누구예요? 그냥 늙은 할망구잖아요. 조폭 두목이 건방지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예숙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사자의 눈빛 같았죠. 수십 년간 전장에서 단련된 살기가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그 변화를 느끼고 숨을 죽였습니다. 내 이름은 이예숙입니다. 그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부대 창설 멤버이자 이 나라 최초의 여성 준장입니다. 조폭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07부대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들도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는 전설적인 부대였습니다. 이예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30년간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싸웠고 내 손으로 제거한 적의 숫자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진짜 그 이예숙 장군님이 맞나봐라고 속삭였죠. 조폭 두목은 여전히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허풍 떨지 마세요, 할머니.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예숙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예숙이 움직였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빠른 움직임이었죠. 그녀는 결혼식 테이블 위로 올라가 포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평범한 은색 포크였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지자 마치 위험한 무기처럼 보였습니다. 조폭 부하 한 명이 이 할망구가 뭐 하는 거야? 라며 이예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예숙이 포크를 든 손을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달려드는 조폭의 손목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조폭이 아! 하며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움켜쥐었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대체 뭐야, 이 할머니. 다른 조폭들이 당황해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예숙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까지 떨리던 손이 이제는 완전히 안정되어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기계가 다시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젊은이들, 아직도 내가 그냥 할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예숙이 포크를 들고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손자와 예쁜 며느리를 위해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군요. 조폭 두목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해봤지만 이런 할머니는 처음 봤거든요. 이예숙이 테이블에서 나이프까지 집어들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두 개의 평범한 식기구가 그녀의 손에서는 전문적인 전투용 무기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예숙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평범한 할머니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설의 강철 장군이 돌아왔다는 것을 말이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준호가 피투성이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예숙이 손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소영아, 눈을 감고 있어라. 할머니가 금방 정리하고 올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차가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적에 대한 냉혹함이 공존하는 완벽한 전사의 모습이었죠. 조폭들이 이예숙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총 6명이 남아 있었는데 모두들 칼과 몽둥이 같은 흉기를 꺼내 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보다는 불안함이 더 많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경고합니다. 조폭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물러서면 봐드릴게요. 이예숙은 포크와 나이프를 양손에 들고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오히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젊은이, 나에게 경고라니요. 이예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같은 놈들과 싸워본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 조폭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이예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었죠. 죽어, 할망구.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예숙이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몸을 돌리면서 달려오는 조폭의 손목을 나이프로 정확히 그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손의 포크로 그의 어깨를 찔렀죠. 아! 조폭이 칼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이게? 다른 조폭들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예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조폭이 일어나려 하자 그녀는 테이블 위에 꽃병을 집어들어 그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꽃병이 산산조각 나며 조폭은 완전히 기절했죠. 모두 달려들어. 조폭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남은 5명의 조폭이 일제히 이예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예숙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까지 띄고 있었죠. 이런, 한꺼번에 오다니. 예의가 없군요. 이예숙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뒤집어 방패처럼 사용했습니다. 조폭들의 공격을 막으면서 동시에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려 곤봉으로 만들었죠. 포크와 나이프는 이미 2명의 조폭 다리에 정확히 꽂혀 있었습니다. 으악! 조폭들이 다리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잘하세요. 저놈들 혼내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 이예숙은 테이블 다리로 한 조폭의 손목을 쳤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조폭이 들고 있던 몽둥이가 날아갔죠. 그리고 즉시 돌려차기로 그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움직임은 젊은 무술가 못지않게 빨랐습니다. 수십 년간 단련된 몸이 아직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조폭 두목이 뒤에서 의자를 들고 이예숙의 뒤통수를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예숙은 마치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그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뒤에서 치려고요? 이예숙이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비겁하군요. 그녀는 조폭 두목의 손목을 잡고 한 바퀴 돌려서 그가 들고 있던 의자로 다른 조폭을 가격했습니다. 조폭 두목은 자신의 의자로
동료를 때리게 된 셈이었죠. 이런 젠장. 조폭 두목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이해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발판 삼아 높이 점프했습니다. 그리고 샹들리에를 잡고 그네처럼 타면서 조폭들을 내려다보았죠. 위에서 실례하겠습니다. 이해숙이 말하며 샹들리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공중에서 양발로 두 명의 조폭 가슴을 동시에 차면서 착지했습니다. 두 조폭이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죠.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와, 액션 영화 같아. 할머니가 진짜 장군님이셨구나. 멋있다, 멋있어. 이제 서 있는 조폭은 두목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놈은 기절해 있고 어떤 놈은 다리를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죠. 이럴 수가. 조폭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해숙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옷은 조금 구겨졌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가벼운 체조를 마친 것 같은 모습이었죠. 자, 이제 둘만 남았군요. 이해숙이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조폭 두목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괴물이군요. 괴물이라니요. 이해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손자의 결혼식을 망치는 불량배들을 정리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준호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영화에서나 보던 액션을. 소영도 찢어진 드레스를 움켜쥐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객들도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웨딩홀은 마치 콘서트장처럼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조폭 두목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조폭 두목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굴복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숨겨진 카드가 있다는 듯한 비웃음이었죠. 하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해숙 장군님. 조폭 두목이 피를 흘리면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시는 게 있을 텐데요. 이해숙이 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모른다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정말 모르세요? 조폭 두목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김태식 씨의 빚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하객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영 아버지 김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죠. 조폭 두목이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김태식 씨에게도 빚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거든요. 이해숙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이 결혼식을 망치라고 우리에게 돈을 준 사람이 따로 있어요. 조폭 두목이 피를 뱉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장군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요. 웨딩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해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요? 하하. 조폭 두목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직접 통화해 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세히 알려줬는지 아세요? 장군님이 언제 어디 앉을 건지, 손자가 어떤 옷을 입을 건지까지 다 알려줬어요. 이해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부 정보를 누군가 흘렸다는 뜻이었거든요. 조폭 두목이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일이 좀 꼬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꼬였다고?
늙은이 하나 못 처리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예숙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하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장군님이 우리를 다 때려 눕혔습니다. 조폭 두목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 늙은 할망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에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점점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예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전화, 나에게 주세요. 조폭 두목이 전화기를 이예숙에게 건넸습니다. 이예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죠. 여보세요. 이예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이예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변 의자를 붙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죠. 하객들 사이에서 어머, 설마 하는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수야. 이예숙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전화 너머에서 이예숙의 큰아들 명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객석에서 명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어떤 결의가 섞여 있었죠. 명수야, 왜? 이예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명수가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살아야 해요. 사업이 망해서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머니 재산이 필요했어요. 재산? 이예숙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재산이 뭐가 있다고?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들, 그리고 군인연금까지. 준호가 결혼하면 상속 순서가 복잡해져요. 명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막아야 했어요. 준호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삼촌, 무슨 소리예요? 제가 할머니 재산을 노렸다고요? 아니야, 준호야. 명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너는 몰랐을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결혼하고 애까지 낳으면 할머니 재산은 다 너한테 갈 거 아니야. 소영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식을 망치려고 조폭까지 고용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결혼식만 망치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명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서실 줄은 몰랐어요. 이예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거든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준호가 달려와서 이예숙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객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 가족 간의 배신과 복수극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조폭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장군님? 우리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가족의 배신이죠. 이예숙은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명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명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예숙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큰 상처를 준 내부의 배신자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예숙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웨딩홀 전체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여 있었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그 눈빛에는 평생 보지 못한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비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장군님? 진짜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예숙이 천천히 조폭 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예숙이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포크를 집어들고 조폭 두목에게 다가갔죠. 그의 목에 포크를 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 가족 일에 끼어든 죄는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다. 조폭 두목이 공포에 질려 떨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잠깐만요. 저는 그냥 돈을 받고 일한 것뿐이에요.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예숙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손자의 가장 행복한 날을 망친 죄, 예쁜 며느리를 다치게 한 죄를 어떻게 갚을 건가요?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예숙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예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포크가 조폭 두목의 목에 닿기 직전에서 말이죠. 아니다. 이예숙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만 쓰겠다고 맹세했다. 그녀가 포크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조폭 두목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너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예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웨딩홀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하객 중 누군가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며 쓰러진 조폭들을 확인했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경찰서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예숙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난입해서 하객들을 위협하고 신랑 신부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예숙이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들을 고용했습니다. 명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지시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명수와 조폭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폭 두목이 끌려가면서도 이예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가족의 배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예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수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명수가 경찰차에 타기 전에 이예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예숙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수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준호와 소영에게는 내가 직접 사죄해야 한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자 웨딩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꽃병 조각들과 피 자국들이 남아 있었고 아름다웠던 결혼식장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객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장군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한 하객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직접 볼 줄이야. 진짜 영화보다 더 대단했어요. 이예숙이 준호와 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투성이었지만 서로를 붙잡고 서 있었죠. 준호야, 소영아, 괜찮니? 이예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이예숙이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야. 주례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결혼식을 계속 진행할까요? 이예숙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웨딩홀은 엉망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이런 일로 우리 아이들의 결혼식을 중단할 수는 없죠. 하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깨진 꽃병을 치우고 의자를 다시 정리하면서 모두가 힘을 합쳤죠. 1시간 후 간단하게나마
결혼식이 재개되었습니다. 소영의 드레스는 찢어져 있었고 준호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주례사가 말했습니다. 준호와 소영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예숙은 앞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픈 일도 있었지만 결국 손자는 행복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난 후 하객들이 하나씩 이예숙에게 인사를 나누러 왔습니다. 장군님, 오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할머니를 둔 준호가 부럽네요.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이었어요. 이예숙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일을 교훈 삼아서 더욱 서로를 아끼며 살아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믿고 견뎌내거라. 네, 할머니. 약속드려요.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이예숙은 마지막으로 웨딩홀을 둘러보았습니다. 강철 장군으로서의 마지막 전쟁이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손자의 행복을 지켜낸 전쟁이었으니까요.